깊고 날렵한 처마는 햇살을 쫓아 하늘로 날아오를 준비를 한다. 바람은 굽이치듯 돌담을 넘어 집 안으로 든다. 햇빛과 바람, 자연이 자유롭게 들고 나는 집. 한 폭의 그림과도 같은 이곳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이끌림이 있다. 자연을 오롯이 담은 큰 그릇. 그곳은 한국인의 삶터, 한옥이다. 한옥은 긴 세월 그곳에 서 있었다. 한국인이 나고 자란 집. 하지만 그곳엔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었다. 햇살과 바람도 어김없이 찾아들었다. 어미 품에 안긴 듯 자연 속에 들어앉아 있는 한옥. 그 품 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언제나 설렌다. 한옥을 기록하고 가슴에 담아온 세월이 어느덧 15년. 익숙해질 법도 한데 감탄은 멈추질 않는다. 창을 열고 밖을 내다보면 또 다른 액자를 통해서 자연의 작품을 감상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진을 찍을 때마다 창문을 열면 항상 설레임 같은 게 있어요. 이쪽 문을 열면 어떤 세상이 나를 바라봐 줄까? 왼쪽 문을 열면 또 어떤 세상이 나를 봐줄까? 그래서 그런 설레임 때문에 한옥의 매력이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옥에는 수많은 창과 문이 있다. 그것은 바깥 풍경을 담아내는 액자가 되기도 하고 바람과 햇빛이 들고 나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인위적으로 자연을 끌어오진 않았다. 그저 들고 나는 길을 터주었을 뿐. 특히 처마 밑에 달려있는 들쇠라는 장치는 자연과 집의 원활한 소통을 도왔다. 자연과 어우러졌을 때 더 선명해지는 한옥의 아름다움. 들쇠는 있는 그대로 자연을 한옥의 품 안으로 흘러들게 만들었다. 창이나 문을 들어올려 거는 쇠갈고리 들쇠. 창과 문으로 분리된 두 공간을 하나의 트인 공간으로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 집 안팎에서 자연이 논이는 곳. 이곳에서 김진식 씨는 한 집안의 가장이자 또 한 가문의 종손으로 평생을 살아왔다. 큰 이 종택이라도 방들이고 뭐고 전부 옛날엔 좁았어요. 그럼 이런 들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틔우면은 방과 마루가 한 공간이 되거든요. 그럼 크게 넓게 사용할 형편이 될 때는 이 들문을 전부 들어봅니다. 좁은 듯 넓고 넓은 듯 좁은 한옥. 그곳에서 안과 밖, 방과 방의 경계는 중요치 않았다. 특히 제사와 같은 집안의 크고 작은 행사를 치를 때는 변화가 자유로운 한옥의 공간이 더없이 유용했다. 창과 문을 여러 개 두어
공간의 안팎을 자르지 않았던 한옥.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창문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은 전통 방식을 고수하며 한옥을 짓고 있는 건축 현장에서 찾을 수 있었다. 기둥과 보가 중심이 되는 한옥의 건축 구조. 이 구조가 수많은 창과 문을 가능케 했다. 그 한옥은 구조적인 특성상 이 벽이라는 게 힘을 안 받습니다. 그 이유는 기둥이라는 것이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하중을 전체를 다 받고, 요 기둥 위에는 기둥 앞뒤를 연결하는 수평부재가 걸리는데 그것을 보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앞뒤 기둥을 연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둥과 보가 있으면 그 안의 공간들은 자유롭게 힘을 받지 않는 공간이기 때문에 창문을 자유롭게 낼 수가 있는 거죠. 흰 회벽 바탕에 짙은 갈색의 기둥과 보, 그리고 사이사이에 난 크고 작은 창문의 조화는 실용성만큼이나 예술적 조형미도 뛰어나다. 그래서 한옥의 인면은 한 폭의 추상화, 몬드리안의 작품과 비견되기도 한다. 기본적으로 한옥이든 몬드리안이든 자연에 대한 탐구가 기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옥도 보면은 자연의 어떤 선이라든가 자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비례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건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단히 중요한 그 선, 특히 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 라인들을 굉장히 강조하게 되고, 몬드리안도 마찬가지로 그런 라인들을 가지고서 비례를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둘 다 이제 자연의 탐구, 또 그 자연의 탐구를 굉장히 단순하게 표현하려고 했다는 점, 그런 점에서 충분히 닮을 수 있는 그런 계제들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한옥에서는 창과 문이 두세 가지 이상의 견문으로 되어 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것은 겹겹이 열고 닫는 문을 통해 통풍과 단열, 보온 효과까지 노린 것이다. 문에 바른 창호지는 말린 꽃으로 아름답게 장식된다. 또한 견문은 방 안의 채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여러 겹의 문을 통해 걸러진 빛은 밝지만 은은하고 분위기 있는 간접 조명을 연출하기도 한다. 한옥은 집 안으로 들어오는 태양볕의 양까지 세심하게 고려해 설계되었다. 날렵하고 깊은 처마가 바로 계절에 맞게 햇빛의 양을 조절하는 장치. 이 처마가 나오는 정도는 보편적으로 기둥 밑에서 처마 끝에까지 가상선을 근다고 했을 때 그 내각이 30도 정도 되는 그 정도 깊이로 이제 처마를 뺍니다. 그럼 대개는 이제 기둥이 한 2.4m 정도 된다고 보면 높이가 처마 나오는 것은 대개 한 1.7m 정도 그 정도 됩니다. 한옥의 처마는 마루끝 기둥과 30도 각을 이루어 한여름 높게 뜬 태양볕이 마루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준다. 여름 하지 때 기준으로 이 처마 밑에는 절대 그늘이 형성되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절대 그늘이 형성이 되면 여름에 나무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한 것처럼 처마 밑에 들어오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반대로 태양이 낮게 뜨는 겨울에는 집안 깊숙이 햇살이 들어올 수 있게 해준다. 이처럼 한옥은 햇볕을 막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는 처마의 깊이를 가지고 있다. 돌과 나무, 흙으로 빚은 집. 한옥은 자연 그 자체가 바로 집의 재료가 된다.
나무가 베어져 있을 때 나무 표면에 보이는 옹이를 보고 이 나무는 남쪽 방향으로 자란 건지 북쪽 방향으로 자란 건지를 알 수가 있어요, 목수들은. 그래서 그분들은 남쪽에서 자란 나무는 남쪽 기둥에 써주는 것이고 북쪽에서 자란 나무는 북쪽 기둥에 써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시고, 다르게 생겨 있는 나무들을 개성을 유지하면서 전체적으로 하나로 보이게 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는 목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재를 다루고 가공하는 일 또한 자연과 가장 가까운 방법을 택했다. 못이나 접착제는 전혀 쓰지 않았다. 대신 목재의 한쪽에는 홈을, 다른 한쪽에는 촉을 내어 끼어 맞추는 건축 방법을 사용했다. 이것이 바로 한옥의 대표적인 건축 기법이다. 재료부터 짓는 방법까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지 않는 한옥. 수백 년이 지나도 한옥이 견고한 이유다. 자연을 끌어들인다라는 의미에서 상당히 자연 속에 사람들을 품는 건축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건축 자체가 자연을 품고 또 사람을 자연 속으로 끌어들이고 하는 집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거는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우선 최대한 태양열을 최대한 받아들여서 자연 에너지를 쓴다라는 것, 자연과 몸을 살리는 건축이 한옥이다. 한옥은 언제나 자연 속에 두드러지기보다 조화롭게 어울리며 자연의 일부가 되길 원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는 한국인은 자연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웠다. 남김없이 자신을 비우고 겸허한 마음으로 자연을 받아들이는 집, 그곳이 바로 한옥이다.